상현씨, 상현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지금 퇴근하는 겁니까? 네, 퇴근해보려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오늘 월급날인 거 알고 있죠? 그 월급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세요? 오늘 월급날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월급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계약서 좀 잘 읽어보라고 했잖아. 그 계약서대로 월급을 주려면 상현 씨는 지금 월급 한 푼도 못 받아가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저 아침 9시부터 지금 6시까지 매일 8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밥만 먹고 일만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겁니다. 상현 씨 이거 무슨 사람이네? 어디 신고할 때면 신고해 보세요. 계약서를 안 읽은 당신 잘못이지. 우리 계약서에 분명히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 회사에 공급을 주는 일은 역학적인 일만 취급한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 아니 지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일이 역학적인 일이고 뭐고 자시고 지금 8시간 동안 일하고 건 지금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거야.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 나도 알지. 열심히 뭔가 작업한 거 알지. 근데 출근할 때의 자리와 퇴근할 때의 자리가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무슨 말 하는 거 도와주세요. 발연기 미안합니다. 연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악덕업주인가요?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이라는 걸 배워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이라는 거에 포함된 뜻과 역학적으로 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의 뜻이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역학적으로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를 지금부터 이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언제 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나 이제 직장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주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진짜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치킨을 다 야식 먹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했다. 자, 일을 열심히 했다.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구나,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죠? 일을 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 작업에 따라서 성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죠. 내가 실제로 그 작업을 했고 그 작업에 따른 성과가 양질의 성과가 나왔고 더 많은 성과가 나왔으면 저 사람 참 일을 열심히 했구나, 저 사람 참 일을 많이 했구나 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역학적인 의미의 일은요, 그 말을 역학적으로 좀 바꿔주면 이해가 편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작업을 해줘야 하고 그 작업에 따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역학적인 작업과 역학적인 성과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역학적인 일을 했다고 물리에서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역학적인 작업을 해준다라는 말. 자, 나는 이 물체에, 이 칠판 지우개라는 물체에 역학적인 일을 해줄 겁니다. 이 물체에 일을 해주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작업을 가해야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역학적으로 이 물체에 무언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거. 힘이죠, 힘. 그쵸? 이 물체에 힘을 가해줘야 이 물체의 역학적인 무언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작업을 가해주는 땡이 아니라 그 작업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역학적으로 이 물체에 힘을 가해줬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려면 이 물체에 뭐가 변하면 됩니까? 역학적인 위치가 변하면 내가 힘을 가해준 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이 물체, 선생님이 이 물체에 이 칠판 지우개에 힘을 이렇게 가해주면 칠판 지우개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 아, 나는 이 칠판 지우개에 역학적인 일을 해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역학적인 일의 정의를 기호를 포함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W는 FS. 이 약자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뜻은 알겠죠? 일이 영어로 뭡니까? work, 그죠? work.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서 R이가 굴려줘야 되지? work 이렇게. 그 앞에 잘 따서 W예요. FS는 알고 있죠? F는 힘, 그리고 S는 이동거리. 단위부터 살펴보자면 힘의 단위는 뭐였나요? 뉴턴이었고요. 그다음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였죠.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거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긴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이제 이 일과 에너지에 관해서 부모님 막대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표현하기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 줄이라는 단위예요. 요거 사람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위로 마치 뉴턴처럼 이렇게 단위로 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뉴턴미터로도 쓰지만 이렇게 줄이라는 걸로도 표현을 한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개념이 뭔지 정의가 뭔지는 알겠나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그냥 암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항상 그냥 막 암기 이러는 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뜻을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역학적인 작업에 따른 역학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그걸 역학적인 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에 사례에서 보면 그런 말을 했었죠. 이제 상현씨라는 직원이 그런 말 했었죠. 내가 하루 8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렸는데 열심히 작업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왜 일을 안 한 거냐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역학적으로 따지면 내가 일을 시작한 위치는 책상 앞이죠. 그리고 일을 끝마친 위치도 책상 앞이에요. 내가 열심히 자판을 두드렸건 뭐랬건 무슨 작업을 했건 나의 위치 변화는 하루 종일 0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떠한 힘을 어느 방향으로 썼어도 그거에 따른 위치 변화가 0이니까 역학적인 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그렇지. 근데 계약서에 일은 역학적인 일을 해준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써있다며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역학적인 일은 0이니까 어차피 출퇴근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해서 자리에 앉아서 일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준 일은 0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원들을 거느리는 큰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됐을 때 이렇게 이것도 말이 좀 오해 소리가 있네요. 무조건 직원들을 거느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을 때 인건비를 줄이고 싶다면 근로계약서에 이제 역학적인 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꼭 넣어서 우스갯소리로 한 거 알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걸 믿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게 하면 철컹철컹 잡혀가요. 큰일 납니다. 이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한 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일을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단순히 힘하고 이동거리의 그 수치를 곱하면 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 프린트 요거까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원부터는 프린트를 이제 수업에 같이 실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은 프린트에 있는 1번 문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힘이 이렇게 세경으로 가해진다고 치고요. 이 물체는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경우고, 두 번째는 약간 대각선 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무거운 거 끌 때, 이렇게 무거운 게 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힘은 이렇게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지만 힘은 수직 위로 가해지는 거.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체가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이걸 당기는 거야. 근데 바닥과 물체 사이의 흡착력이 너무 세서 내가 당겨도 위로는 들어올리지 않지만 앞에 방향으로 이동하던 속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는 이걸 당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물체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럴 때 문제는 그렇게 써있죠? 힘이 한 일이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골라라. 근데 우리가 아직 에너지는 안 배웠으니까 이거를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이 물체에 일을 해주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힘이 다 똑같고 이동거리도 다 똑같으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2이니까 1도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일의 정의를 한 번 더 곱씹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준거,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일에 대한 작업을 해주었고 그 작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역학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적으로 그 물체에 일을 해주기 위해서 작업, 힘을 가해줬다면 그 작업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그 힘을 가해준 것 때문에 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것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위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일을 해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게 첫 번째랑 세 번째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방향도 오른쪽이고 힘을 가해주는 방향도 오른쪽이잖아요. 이 물체가 이 위치가 변했다는 건 순전히 뭐 때문이야? 이 물체에 가해주는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물체 힘을 가해줬고 그 힘 때문에 이동 거리, 위치 변화가 생겼네. 그럼 일을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예요?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일의 크기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한 걸로 표현을 하면 정확하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 세 번째는 물체가 이동을 오른쪽으로 하긴 했지만 힘은 수직으로 가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위치 변화를 한 건 이 힘이 이 오른쪽으로 한 위치 변화에 관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힘은 수직으로 가해지고 있잖아. 수평 방향의 이동에 이 힘이 영향을 미쳤나요? 전혀 안 미쳤죠? 이 힘이 영향을 미쳤으려면 이 물체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붕 뜨거나 땅으로 꺼졌거나 했으면 이 힘 때문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힘은 수직으로 가해졌는데 이동은 오른쪽으로 해버렸어요. 수평 방향으로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이 물체가 위치가 변화하는데 영향을 1도 안 줬던 소리죠? 그러면 이 힘 때문에 생긴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체는 이 힘으로 인해서 이 힘이 거꾸로 얘기해서 이 힘이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이 세 번째 경우는 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힘과 이동거리의 그 수치를, 크기를 곱해서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해 준 건 맞지만 그 힘에 의해서 힘의 영향을 받아서 위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고요. 좀 더 물리학적인 용어로 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체에 해준 일은 물체에 가해준 힘과 그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량을 곱한 걸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가 좀 애매해지죠? 얘는 대각선으로 이 물체를 끌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힘을 수직으로 가한 게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가했을 때는 이 대각선 방향의 힘이 이 물체의 수평 방향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약간 애매하죠. 미친 것도 같고 안 미친 것도 같고 막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 물체가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붕 뜨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물체가 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수학을 배우다 보면 요 방향 대각선의 방향의 힘을 요렇게 요 수평 방향의 힘이랑 수직 방향의 힘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은 거니까 듣고 흘려도 좋아요. 다시 말해서 요 대각선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대각선 방향의 힘은 요 방향의 힘과 요 방향의 힘, 수평과 수직 방향의 힘이 두 개가 가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각선 방향의 힘의 수평 성분이 그러니까 내가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조금, 수직 방향으로의 힘을 조금 동시에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알고 나서 알아도 듣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의 수평 성분은 이 물체가 수평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해준 힘 역시도 이 물체에 조금은 일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물체에 가해준 힘의 방향과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그 힘은 그 물체 힘을 일을 해줬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체에 가해준 힘의 물체가 위치가 변화하는 성분 방향의 힘은 그 물체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실제로 몇 줄의 일을 해줬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물리학원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